제가 좀 소개하고 싶은 비즈니스 아이디어 발상법은요, 비즈니스 아이디어는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해볼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디자인 띵킹이라는 기법을 통해서도 우리가 비즈니스와 관련된 아이디어를 낼 수도 있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단순히 문제 풀이 방식으로도 비즈니스 아이디어를 발상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잠깐 소개하고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은 방법은 트리즈라고 하는 방법입니다. 한국에도 전문가들이 많이 계신데요. 깊이 있는 부분까지 다루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실제로 이 트리즈에서 연유된 몇 가지 인사이트를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생각하는 부분들을 실제 비즈니스로 만들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몇 가지 요소들을 한번 끄집어내 보겠습니다. 사실 트리즈라고 하는 것은 70년대 초에 알츠슐러가 확립을 한 겁니다. 러시아에 있는 학자이고요. 이분은 특허에 굉장히 관심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트리즈라고 하는 것은 이 알츠슐러라는 분이 감옥에 있으면서, 반정부 인사로서 감옥에 있으면서 전 세계에 나와 있는 모든 특허들을 연구하고 살펴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정리를 했고요. 그 정리의 개념은 뭐냐? 이러이런 유형의 특허들이 있고 우리가 이렇게 하면 이 특허들을 피할 수도 있고 특허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속성도 파악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거에서 연유해서 SIT, Systematic Inventive Thinking이라는 거로 알츠슐러의 제자가 확립을 하게 되고요. 제가 오늘 잠깐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바로 이겁니다. 90년대 초에 호로비츠가 발전시킨 ASIT라는 방식인데요. 굉장히 단순하게 하면서도 실제로 우리의 비즈니스를 낼 수 있는, 비즈니스 아이디어를 낼 수 있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징적은 이런 건데요. 보시면 이렇습니다. 트리즈는 40가지의 발명 원리를 표준화했습니다. 제가 오늘 잠깐 소개하려고 하는 ASIT는 이 5가지, 용도 변경이나 복제나 분할이나 대칭 파괴나 제거만 가지고도 충분히 사업 아이디어를 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용도 변경이나 복제나 분할이나 대칭 파괴나 제거 기법을 가지고 아이디어를 낼 수 있더라 하는 겁니다. 자, 재밌는 사례,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실 건데요. 도미노 피자가 처음 나왔을 때 피자의 강자들이 많았는데요. 어떤 문구로 도미노 피자가 어떤 광고로 성공했는지 혹시 기억하세요? 맞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게 맞습니다. 30분 배달 보증이었는데요. 그건 뭐냐 하면 30분 안에 주문을 했는데 도착하지 않으면 돈을 안 받겠다라고 한 겁니다. 재밌죠? 예. 그 이후에 사실 이 문구로 광고를 하면서 도미노 피자가 시장 점유율을 굉장히 끌어올렸다고 합니다. 자, 이 아이템이 어떻게 해서 나왔을까요? 이 비즈니스 아이디어를 어떻게 발상을 했을까요? 예, 아까 5가지 중에 속성 의존 방식과 같습니다. 이런 것이죠.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피자의 가격은 일정합니다. 예, 피자의 가격은 일정해요. 피자의 가격은 일정한데요. 시간이 지나도 변화되지 않죠. 그렇죠? 근데 어떻습니까? 시간이 지나면, 특히나 우리 한국 분들 같은 경우는요, 주문을 해놓고 시장이 지나면 무엇이 올라가냐 하면 짜증이 올라갑니다. 그죠? 짜증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속성을 가지고, 이 팩터들을 가지고 짜증, 가격, 시간이라는 팩터를 가지고 한번 속성에 변화를 줘본 거죠. 어떻게 했습니까? 자, 도미노 피자 30분 배달 보증을 통해서 가격과 짜증이 있는데 하나의 팩터를 더 넣었어요. 기대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30분 동안 안 오면 짜증은 올라갈지 모르는데
동시에 30분 후에는 가격이 돈을 안 내도 되니까 또 다른 기대감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기대감 곡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자, 요 짜증이라는 것을 상쇄하고도 남는 겁니다. 그래서 고객은 도미노에 주문을 합니다. 도미노에 주문을 해요. 자, 이런 겁니다. 비즈니스 아이디어 발굴이라는 것은 자, 당연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에 하나의 더 팩터를 추가해서 그 팩터가 기존에 있었던 불편함을 완전히 뛰어넘는 형태로 만들었을 때 그때 새로운 비즈니스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 사례는요, 스냅챗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속성의 변화를 좀 줬어요. 기존 SNS는 어떻습니까? 지금 기존의 SNS는 한번 기록하면 계속 남아 있어요. 예, 변화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스냅챗이라고 하는 것은 친구들끼리 하는 메신저 형태인데요. 휘발성이 있습니다. 일정 시간이 지나면 내가 작성한 글이 날아가 버리는 것이죠. 예,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자, 기존에 당연할 거라고 생각하는 것을 변화시키면서 어떤 팩터를 추가했습니까? 불안감이라는 팩터가 내가 이 글을 써서 남아져 있으면 누군가가 이걸 보고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게 되겠지라는 불안감을 이 스냅챗을 통해서 지워주고 그 불안감을 떨어뜨려주죠. 새로운 형태의 SNS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특히 10대들이 부모님이 자신의 채팅을 보고 자신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를 알게 될까 봐 두려워하는 그 10대들이 많이 사용한다고 하는 그런 아이템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비즈니스 아이디어의 전 시간 1강에서도 얘기했던 파괴적 혁신을 더하는 방법을 잠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제가 사업 아이템을 내는 간단한 5가지 방법과 그 사례들을 이야기 드렸습니다. 자, 이것들이 실제로 비즈니스로 가기 위해서는 또 다른 중간 장치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실제 그냥 단순한 아이디어가 돈을 버는 비즈니스로 되지는 않죠.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어떤 문제를 풀기 위해서 냈던 솔루션이 그대로 제품으로 팔리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이 솔루션, 이 해결책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여러 가지 비즈니스 모델의 결합과 마케팅과 재무적인 어떤 그런 추가를 통해서 실제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 또는 사람들이 원하는 제품의 형태로 만들어지고, 자, 제품과 솔루션은 차이가 있습니다. 이 제품을 바로 고객들은 바로 돈을 내고 지불하고 사는 것이죠. 자, 여기서 소개하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의 아이디어 발상까지는 쉽게 할 수 있는데 그것을 실제 비즈니스로 연결해서 그것이 파괴적인 혁신이 되는 방법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여기 한번 보시면 지금 영어로 되어 있지만 그렇게 어려우지 않습니다. 자, 혁신이 일어나는 걸 보니까요, 이렇다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요게 바로 어떤 곡선이냐 하면 요거는 기존 강자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지금 대기업에서 하고 있는, 예를 들어 제품이 있다면 그 제품이라고 할 수 있죠. 기존의 강자입니다. 요건 바로 여러분이 시작하는 아이템입니다. 자, 그래프상으로 보면은요, 실제로 여러분이 처음 시작할 때는 기존의 대기업 제품보다 못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아마도 굉장히
중요한 마켓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로우 마켓, 즉 대기업이 기존 강자가 신경 쓰지 않는 마켓에 들어갈 겁니다. 예를 들면 똑같은 제품을 해도 조스 떡볶이가 곳곳에 들어가 있지만 또 개인적으로 자영업으로 떡볶이를 파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근데 어찌 보면 조스 떡볶이는 상권 조사를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곳에 팔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의 떡볶이 가게는 그들이 좀 도외시하는 그런 지역 또는 그런 타겟층으로 시작을 하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기존의 강자는 제품도 우수하고 그 다음에 시장도 큰 시장으로 들어가지만 우리는 작은 시장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자, 그런데 이때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실제 많은 파괴적인 혁신의 사례들을 살펴보니 다 시작은 대기업, 기존의 강자가 도외시하는 분야에서 또는 그 지역에서 또는 그 타겟에서 시작을 해서 나중에는 이것이 곡선이 이렇게 올라가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슬라이드에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처음 여러분의 시작이 기존 제품과 충돌하기도 하고 또 여러분의 시작이 기존에 나와 있는 제품의 모양과 유사할 수도 있습니다. 충돌이라고 하는 것은 고객층이 충돌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제품의 형태가 유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들은 그 비즈니스를 조금 더 아주 구체적인 타겟을 대상으로 시작하고 거기서부터 점점 여러분의 퍼포먼스를 늘려나갈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초등학교 앞에서 아주 작게 초등학생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떡볶이를 만드는 가게가 이런 시작이라고 한다면 나중에 거기서 그 초등학생들에게 100%의 만족을 주는 떡볶이를 만들어낼 수 있다면 그것이 메인 시장, 그 초등학교 앞에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시장으로 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처음은 미약해도 끝은 창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비즈니스 발상이라는 것이 처음부터 모두 우수하거나 큰 시장으로 뛰어 들어갈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시작은 작아도 그것이 성장할 수 있다. 이걸 기억하십시오.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